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증시각도기 투자 인사이트. 그 중에서도 최고봉, 자동차. 네. 저희 투자 인사이트 중에 최고봉은 자동차죠. 어디 가서도 이런 자동차 관련을 볼 수 없다. 그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예 처음부터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네, 제가 맨날 까먹어가지고. 네.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요즘도 계속 꾸준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보다도 이제 주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시죠. 이제, 예, 그래서 네.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일이 되니까 나중에 이거 내가 왜 했나 이런 생각이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예. 구독자가 잘 안 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신 분 구독 좀 해주세요. 그래야 힘을 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인데 오늘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하나도 사전에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완전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자연인 김필수로서 네. 무슨 학교 뭐 대림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연구소장도 아니고 어디 뭐 그 앵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네. 자연스럽게 토크. 아, 좋습니다. 예, 예. 오늘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질문 우문을 드릴 거예요. 네. 네, 현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문을 드립니다. 우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LG 마그나 네. 아니면 현대 기아 결국은 애플의 선택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입니다. 아, 가능성 커요. 왜냐면은 예. 가능성을 보고 하고 네. 기업들 저도 이제 큰 기업, 대기업부터 뭐 조그만 기업들 자문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회사 차원에서 어느 방향에 맞는가를 보통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장단점 따지는데 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애플 하면 애플카에 대한 포인트를 누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드리고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 네. 하나는 대표적인 자동차 제작사고, 네. 하나도 나머지도 부품 쪽이지만은 자동차를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또 LG라는 시너지를 내면서 7월 달부터 LG 마그나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꼭지점으로 봤을 때는 애플에서도 그거 안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 가능성에 대한 것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물밑에서 아마 지금 뭐 단절된 듯이 보이지만은 아마 이 그렇지. 백조가 이 밑에는 이거 흔드는 식으로 네. 물밑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아마 전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네. 분명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두 개의 기업이 가장 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 예. 이거 외면하기는 어렵고 딴 데 찾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GM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요소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애플카 하게 되면은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강해되고 네. 또 애플의 어떤 마인드 또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줘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동차를 만들던 경험이 없는 데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것들 네. 그 노하우에 대한 것들은 사실 두 개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 기아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마그나, LG 마그나 하면 또 얘기는 또 틀려지거든요. 색깔이 그쵸.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긴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LG 마그나도 지향하는 게 이제 애플카 같은 걸 통해서 자동차를 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움직이는 생활 공간 우리가 일명 이제 애플카 하면은 자율주행 전기차거든요. 네. 이 꼭지점을 잘 구현하면은 애플카를 통해서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구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상당히 많이 안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애플카거든요. 그러겠죠. 대항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미래의 선점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장점. 네. 문제는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애플이 과연 이 스마트폰 만드는 식으로 대만의 폭스콘과 같이 갑을 관계
어떻게 보면 이 갑질의 대명사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예, 이 계약서상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약간이라도 완화시켜서 코브랜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사과 로고가 들어가면 메이드 바이 뭐 네. LG 마그나 이런 식으로 네.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기술의 공유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뭐 계약서상에 명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른다면은 단순한 하청 기업이 아닌 동등 구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애플이 얼마만큼 배려하느냐가 이것의 어떤 빨리 오르느냐 마느냐에 대한 수면의 네.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저희 순수하게 개인적인 토크입니다. 어떤 네. 공식적인 의견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자동차 바들이 모여서 그냥 편하게 토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인 자기 의견 얘기하는 네, 그야말로 유튜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사한 것들 하나가 네. 있어서 그 유튜브 쪽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려서 지상파에 나가는 거예요. 어허. 그걸 타고 넘어가가지고요. 네. 나중에 해당 주가가 하루에 10%가 차이가 났는데 네. 몇 명이 연락 왔는데 그 나중에 원인 보니까 원인 제공자가 저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동차 분야 정부 네. 정책부터 오늘도 네. 뭐 환경부 자문회의도 있었지만은 네. 정부 자문회의라든지 꼭지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네. 대기업부터 뭐 이런 여러 군데를 관련을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저는 편하게 얘기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파장이 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우리 곽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이거 말씀은 그냥 편하게 그럼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이거 같아요. 빠돌이들의 그 C급 감성 또는 B급 감성의 자동차 유튜브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맞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청 개념으로 가면 네. 그 개념을 애플이 세게 소나기에 쥐고 가고 싶으면 현대 기아차보다는 LG 마그나가 훨씬 낫지 않나요? 낫죠. 훨씬 그쵸? 더 유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무리 기아차라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현대보다는 좀 적어하고 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 자체가 글로벌 브랜드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고요. 네. 또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면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각 세계 시장에서 괜찮은 이미지, 가격 대비 네. 가성비 좋은 차라는 그렇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뭐 프리미엄 쪽으로 지향을 하니까요. 네. 근데 LG 마그나는 새로 신생으로 나오는 합작 회사고 네. 또 마그나 자체는 세계 3위 부품 회사이면서도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고 그렇죠. 이미 한 수십만 대는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몸에 좀 배어 있어서 좀 더 이걸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키운다는 측면이 있고 LG 쪽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전장 사업부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이게 올인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아직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진입을 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애플의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보다도 LG 마그나 쪽이 훨씬 더 가지고 놀기 좋죠. 그렇죠. 한마디로 가지고 놀기 가지고 좋죠. 놀고 훨씬 더 낫죠. 얘네들도 오케이 할 애들이고. 그렇죠. 어. 위탁도 해봤고 네. 또 자동차 제작사도 원래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덜 해도 될 것 같고 네. 또 기술에 대한 공유도 자동차 제작사는 좀 틀리지 않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유연성은 훨씬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플이 예를 들어 고가 정책으로 가서 뭐 대당 억대 내외 뭐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1년에 한 30만 대에서 50만 대만 만든다. 네. 그러면 LG 마그나가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왜냐면, 그렇다면. 예, 이 대량 생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뭐 탁성도 좋고 다양한 모델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모델이 혁신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LG 마그나 입장에서는 뭐 1년에 몇 대 정도 보장을 받아서 납품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몇백만 대도 아니고 그러면은 도리어 납품하기에 대한 규모도 적절할 것 같고요. 그렇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 4, 50만 대 정도 그렇지. 주문 받으면서 위탁이라는 개념을 받으면서 돈도 그렇게 남지도 않고 그렇지. 예, 브랜드에도 영향을 주면서 그렇다고 뭐 4, 500만 대 주문도 아니고 그렇지. 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선택기차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LG 마그나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훨씬 더 그쪽이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네. 거기까지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나와서 테슬라가 이제 올해 최소 75만 대 네,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럼 뭐 분위기 봐서는 한 85만 대 할 거고 100만 대는 베를린 공장 네.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150만 대, 200만 대, 네. 한 5년 정도 있다가 한다고 치면 걔네들하고 대항해서 싸우려면 2, 30만 대 무슨 프리미어급 몇 대 만들어가지고 될 일은 또 아니거든 것 같거든요.
애플 입장에서.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첫 단추에 배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 자체가 나온 지 벌써 아마 최근에 들어서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흑자 모델이 19, 20, 21이니까 3년째 되고 있고 네. 또 기업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일단 자율주행 쪽을 강조를 하면서 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갑작스럽게 50만 대, 100만 대 생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네. 질문은 네. 당연히 그 LG 마그나 입장에서는 서서히 몇십만 대, 10만 대, 20만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리게 하는데 100만 대 정도 가면은 너무 좋죠. 네네. 너무 그리고 그러면 최선의 선택지고 그럴 것 같은데 애플 입장에서 예를 들어 100만 대도 못 만들 차를 과연 만들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시범 생산해서 문제점이 없고 그러면 리콜 문제 없으면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네. 일단 그 특징을 살려서 세계 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지만은 네. 자동차라는 것 자체는 테슬라도 지금도 아직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항상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 탈출로에 대한 것들도 한계점이 있고 네. 아직도 단차라든지 뭐 도장 문제 등등 아직도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사가 좀 약간 빠진 듯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테슬라도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데 애플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LG 마그나가 얼마큼 완성도 좋게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구현을 해서. 네. 근데 자동차라는 것은 검증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한 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차종 리콜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애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식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뭐 갑작스럽게 몇백만 대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물론 그 인터벌이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좀 길다라는 거. 네. 그리고 흑자를 내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네. 그리고 1, 2년 정도 쓰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리콜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통해서 하는 기간이 좀 더 길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검증이 되면은 포물선 형태. 처음에는 좀 낮게 시작했다는 것 같아도 몇 년 검증이 되면은 포물선 형태로 쭉 올라가는. 그러면 LG 마그나가 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처음 3년은 몇십만 대로 끝내. 네네. 그러다가 한 5년 차 되면서부터는 몇백만 대 우리 깔고 싶어.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 테슬라 하는 것처럼 단가 낮춰서 낮은 가격에 쫙 뿌리고 싶어. 그래서 완전히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네. 이건 우리가 지금 깔린 게 얼만데 폰하고 이렇게 그쵸, 뭐야, 예. 이렇게 뭐야 얼라이언스야 같은 게. 그게 된다면 훨씬 많은 거야 돼. 이럴 때 그러면 LG 마그나가 과연 대응이 될까요?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도 선택할 수도 있죠. 복수를 줄 수도 있죠. 나중에. 우리가 배터리를 그럴 일부러 수- 나누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네. 일부러 여러 개를 나누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한 곳에다가 굳이 이거를 하청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그 정도 돼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가 본격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 제작사가 파운드리로 등장을 해서 우리도 100만 대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색깔을 틀리게 하는 것을 다양하게 소프트웨어만 집어넣어서 자기네 스마트폰에 연동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똑같은 애플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서너 가지 모델의 애플카가 나올 수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도 넓게 해주면서 그러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제어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실시간 OTA 같이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차별화시키면서 경쟁시킬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달리해서 모델 세그먼트를 바꿔오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만 자기네가 지배력을 가지는 맞습니다. 예, 그런 구조로 스마트폰 가지고 공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색깔마다 틀릴 수가 있고 네. 소비자의 선택도를 폭넓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똑같아도 우리가 차가 페이스 리트라든지 마이너 체인지를 통해서 파생 모델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 네. 아마 이 미래 모빌리티 쪽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하고 이 EV6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이어서 플랫폼에서 뼈대는 똑같지만은 완전히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애플카가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한 곳에다 두 가지 주문하는 것보다 다른 데를 택일해서 네. 야, 너네 100만 대니까 이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지. 이런 거 좀 해봤으니까 네. 다른 데다가 또 100만 대.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군데를 경쟁시키게 되면 품질에 대한 개선도 되면서 소비자의 다양성, 선택폭을 넓게 해주고 그런 파운드리도 예상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일성을 지향하는 애플이 과연 거기까지 갈까 하는 의문은 사실 조금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미래 모빌리티는 확답 주기는 어려운데 네. 자동차 매니아들의 특성 자체는 굉장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생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이 택이라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것도 보지만은 차에 대한 것들은 지향성이 일반 소비자가 보는 것이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독특하고 나만의 특화된 모델에 대한 것들 또 그런 차를 가지고 거기다 또 튜닝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도 옵션을 줘가지고 애플에서 이런 옵션 택에는 얼마.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테슬라 보십시오. 셀프 드라이빙을 가격별로 그렇죠. 나눠서 줄 수 아마 있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시간 OTA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토 파일럿 기능을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쪽으로 레벨 4 쪽으로 올라가면은 1,000만 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1억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래 모빌리티 쪽은 다양성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틀리게 해주면서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 옵션도 다양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도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가 나오죠. 네. 중국이 나올 수밖에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중국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미 최근에 중국 업체들 중에 뭐 BYD도 공포를 했고 얘는 이제 실제로 뭐 독자로 갈 것 같고 아예 샤오미는 그걸 지향하고 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죠. 화웨이도 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조업체들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중국의 여러 자동차가 제가 보기엔 중국 자동차는 애플이 불러주면 형 이러고 바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럼요. 종류 자체도 지금 많이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뭐 이 자동차 전기차 제조업체가 100개 정도일 정도거든요. 몇백 개가 정리된 겁니다, 그게. 100개 제조사가 100개라고요? 예, 100개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게 100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지금 러프하게 만들더라도 그런 기업이 한 3,400개에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쪽에서 만드는 것들은 똑같이 위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 길거리 나오지 말아야 되는 차 정도 나오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바퀴 빠지고 만화영화식으로 예, 이런 부분도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통해서 시장에서 걸러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또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아마 그래서 애플카가 중요하다는 게 애플카가 그 시작점이에요.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의 시작점을 애플카가 선언하면은 아마존카, 구글카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샤오미나 중국 같은 데는 시장이 전 세계가 25% 차지를 하니까 이런 시범 모델은 좀 더 접근도 쉽고 빨리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AS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목소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이거든요. 뿌리고 죽여버리면 죽어버리고 그 위에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별동대로 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이유도 또 지도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경유착의 대명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 스타드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시장을 억만원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크지만은 글로벌 시장 경제하고는 같은 그림으로 보지 말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만의 독특한 그림으로 접근해서 능동적으로 대처 안 하면 언제든지 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애플이 중국한테 파운드리를 너희가 제작을 해라 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대신 이제 처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상해 공장 만들어서 중국 시장 공략하는 그림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벤츠 BMW도 로고 붙이고 시스템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만 납품하다가 인제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볼보도 S90 같은 거 중국 거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이 된 것들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중국 공장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시장 공략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외부 위탁을 일부 다른 나라 진출할 수 있는 거를 중국 제품을 쓴다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 그럼 중국의 제품 제조 역량이 애플이 원하는 역량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단 완성도 자체가 아직도 떨어지는 거 많고요. 또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메이드 인 차이나 하게 되면은 다들 꺼려하는 게 좀 많거든요. 부품을 글로벌 소싱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품을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품질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도장도 틀리고 철판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틀리거든요. 그거를 애플이 아무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을 곳곳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해도 바로 적응하기 힘들어서 중국이 선택지가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종합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반 지금 내연기관차 만드는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가 엔진 변속기를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듈로 가지고 들어가요. 굉장히 정밀도가 요구되고 그쪽에서 만들기 어렵다. 노하우가 그건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그렇죠. 갖고 만들어서 가고? 통으로 가져서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기차가 그거는 모듈별로 하기가 더 좋아요.
더 좋아. 더 좋아요.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네. 부품도 반이고 밑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면 배터리 모터 까는 거니까 네. 만약에 CATL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배터리 쪽을 뭐 우리나라 LG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듈별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하고 거기서 만드는 것 자체는 훨씬 더 위험성이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렴하고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카에 대한 구현을 중국 시장에서 한다라고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도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서 워낙 전기차에 대한 시작점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도 크지만은 이 10년 사이에 이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내연기관차 지금 위탁 생산 중국에서 충분히 하고 대한민국도 그 여러 나라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올라왔어요. 전기차는 구현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완성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심어주면 되는 거니까 만든 걸 그렇죠. 갖다가 그냥 심어주면 되는 네. 거니까. 그거야 뭐 워낙 뭐 애플이 잘할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모듈별로 일부 정밀도가 하이테크 쪽이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모듈별로 가지고 들어가서 얹어버리면 되니까 네. 훨씬 더 그런 부분은 심플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모델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서 중국 시장 공략부터 하거든요. 중국어로. 그렇다면은 다시 첫 질문으로 다시 네. 돌아가서 애플카를 만들 때 현대기아차, 그다음 LG 마그나 네. 외에 중국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때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먼저 하진 않고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애플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자국 시장 공략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인데 중국에다가 완성도 떨어지고 입증이 안 된 부분을 중국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은 현대차 당연히 미국 공장, 캐나다 공장, 북미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마 진출해서 북미 쪽도 진출하고 그게 되면서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중국을 공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벨 스테이지 2라는 거죠. 중국에 대한 건. 네. 스테이지 1은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 마그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미국 시장에서 공략하지 미국은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에서 네. 인정도 안 하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서 미국 사람 대상으로 팔아 이런 거거든요. 네. 애플이 당연히 그거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네. 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미국에 만들어서 미국 공략부터 먼저 하고 글로벌 시장 그러면서 중국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테슬라도 그게 입증이 되면서 상해 공장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 테슬라가 이미 한번 검증을 해서 거쳐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당연히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는 우리가 안 겪을 수 있어라는 부분 그림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오늘 김필수 교수님하고 이제 사적 토크해서 과연 애플카가 참 얘기가 많고 사실 지금 애플카 얘기 잘못하면 욕을 박살로 먹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누군가는 한번 이런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서 우리의 그 두뇌 활동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 애플카 자체가 그런 그림을 미래 모빌리티를 그릴 때 가장 좋은 대상이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 설정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판 깨졌다라고 다들 너무 많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판 깨진 거라고 꼭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물밑 접촉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는 아예 빠져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하고 완전히 빠졌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대기아차 세계 여러 자동차 메이커 중에 가성비가 그러면 1등인가요? 최고 좋은 그룹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술 완성도가 글로벌 수준으로 작년부터는 완전히 올라갔다. 거기다가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유사한 이 어떤 시스템 정도를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데는 결국은 테슬라, GM, 폭스바겐 정도입니다. 없어요. 아마 이 GMP 정도의 완성도는 뭐 BMW, 도요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모델 애플도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욕심 가질만 하죠. 왜냐면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글로벌 생산할 수 있는 미국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준이 높아서 미국 공장이 있어야 그렇죠. 되네. 그게 있어야 돼.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네.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아예 미국이 중국은 인정도 안 하니까 어차피 빠져버리는 거고요. 일본 애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죠. 아예 안 돼 있고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네. 택이라는 게 그러면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이야. 폭스바겐이 그걸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 브랜드도 그렇고 넘버원을 지향하는 회사인데 브랜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 쉽지 않거든요. GM은 독자적으로 따로 가고 있고 그렇죠. 포드는 뭐 며칠 전에 배터리 내재화 선언했지만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기업입니다. 클라슬러는 피아트 쪽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하고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또 안전도는 물론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여기다가 하청이라는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 현대보다도 기아 같은 데는 훨씬 더 유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만족도를 보게 된다면 야 이거에 대한 꼭지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손으로 꼽거든요. 뻔한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두 개를 말씀하신 게 그 꼭지점에 가장 접근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미국 공장 생각하니까 확실히 설득력이 예, 미국 있습니다. 공장은 벌써 네. 후보가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찍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으면 애플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공장이면서 수준 높으면서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으면 자율주행 전기차 위탁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내연기관 홀류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예. 그리고 원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이 되면서 차에 대한 완성도나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입증이 되는 기업들. 예.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면 뻔히 정리가 되거든요. 맞아.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나간 경우가 없으니까. 아직 인정도 안 하고요. 수출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게이트웨이 삼아서 그런 요청이 저한테도 와요. 제가 전기차 협회장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CKD나 SKD로 중국에서 국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네. 배터리는 대한민국 거 써서 네. 예, 모터하고 핵심들은 써가지고 국내에서 조립해서 인증을 받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에 진출하는 거. 이 요구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 자체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 브랜드화가 이미 됐어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인정을 하고 중국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쉐어하자는 거예요. 자기네 메이드 인 차이나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는 걸 알니까 우리나라를 게이트웨이로 삼아서 여기서 같이 나가자. 네. 그리고 이유는 쉐어하자. 어. 그림 그거 저한테 여러 개 옵니다. 어허. 그 그림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이런 모델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떠십니까? 저희 가볍게 자동차 좋아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정확히 전문가고 저도 그냥 일반인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자는 의미로 얘기를 나눈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함께해 주신 김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